중앙아시아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정권을 3번이나 무너뜨린 나라가 있습니다. 2005년, 2010년, 2020년 3번의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독재자가 물러나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권력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정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때마다 거리로 나온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키르기스 공화국,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식 국호에 스탄이 붙지 않는 나라입니다. 1대 대통령 아스카르 아카예프는 15년의 장기 집권 후 2005년 튤립 혁명으로 축출되었고, 그 뒤를 이은 쿠르만베크 바키예프는 부패와 가족 정치로 불신을 자초하다 2010년 실각, 세 번째 정권 붕괴는 2020년 부정선거에 항의한 시민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타지키스탄에 이어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빈곤한 나라입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GDP는 전세계 142이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한국 등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도시 곳곳엔 여전히 격렬했던 과거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문화와 언어를 간직한 나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맥과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나라, 우리가 잘 몰랐던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도 비슈케크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도 비슈케크입니다. 사실 키르기스스탄으로 더 많이 알려진 나라인데 정식 명칭은 키르기스 공화국이라는 나라이고, 키르기스스탄을 주로 방문하는 목적은 대자연을 보기 위해서 많이들 오시는 곳인데, 사실 이곳의 위치가 제가 있던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버스로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었고,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중앙아시아 나라도 굉장히 살기가 좋다 이런 걸 좀 느꼈었거든요. 과연 바로 옆 나라에 위치한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오늘 하루 종일 비슈케크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국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다니면은 한국차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모닝도 있고, 여기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차를 좀 많이 수입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알마티와 좀 다른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게 있다면, 여기에 입국하자마자 느낀 건데 전체적으로 공기 질이 좀 안 좋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여기는 차도 주변으로 가면 뭔가 좀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전반적인 도시의 느낌은 카자흐스탄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소도시에 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일단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기 전에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근처에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신기하게 케이카라는 데가 있네. 내가 아는 그 중고차 업체 케이카 지사가 키르기스탄에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저기 태극기도 걸려있고, 왼쪽에 보니까 중고차 판매하는 곳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차들을 여기서 많이 쓰다 보니까 한국 차들을 수입해서 파는 그런 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케이카, 소렌토와 펠리세이드. 여기 지나가다 보면 재밌는 게 그 택부차라고 하죠. 택시 부활 차량인데, 우리나라에서 다니는 택시 색상 있잖아요. 쨍한 주황색 택시. 아마 제 생각인데 수명을 다한 그 택시 차량들이 이 키르기스탄에서 다시 부활을 해서 일반적인 승용차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길 가다 보면 그 주황색 우리나라 택시 차인데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로 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기 지나간다. 저기 보이시나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제가 가려는 식당은 여기인데 나밭이라고 하는 곳이고. Hello, one person? You can go upstairs. Upstairs? Thank you. 굉장히 고급지다. 다행히 영어 메뉴가 있네. 뭔가 여기 전통 음식을 좀 먹어야 될 텐데. 이거 먹을까? 베시베르마? 내셔널 디시 오브 노마드. 이게 또 메인 메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410솜. 베시베르마? Small one? Small? Yes. Lamb. And small coconut. Small one. Yes. Thank you. Okay. 야, 이 식당 분위기가 진짜 좋아. 고급 중앙아시아 식당 같은 느낌 나왔습니다. 이게 베시베르마, 양고기 베시베르마고, 이게 410솜 정도? 보기에는 약간 수제비 같이 생기긴 했는데 뭔가 크게 이질감은 없는 맛이야. 약간 국물이 소고기 묵국이랑 비슷하다. 그것도 약간 느낌이 수제비랑 비슷해. 좀 얇은 그런 느낌? 고기는 양고기인데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난다. 이게 무슨 맛인가 했더니 이게 떡국이랑 거의 비슷해. 국물 맛이나 이런 게 그냥 떡국이야, 떡국. 떡국의 한 80%?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없을 맛. 이제 여기가 이제 비슈케크에서 가장 큰 광장인 알라투 광장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반정부 시위도 일어났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게 여기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외국인들한테는 관광지 같은 그런 느낌? 이 주변에는 약간 상점들 같은 것도 있고, 이 건물 양식은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유럽은 아니고 확실히 러시아나 뭐 공산국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이제 소련 시절에 지어진 광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름은 레닌 광장이었다고 합니다.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름이 다시 알라투 광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주변에는 상점들이 쭉 있고, 저쪽에도 이제 상점들이 쭉 있더라고요. 카페 같은 것도 좀 있고, 이 알라투 광장 바로 앞에는 키르기스탄 국립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되게 웅장하고 커요. 여기 보시면 내셔널 히스토리 뮤지엄이라고 써있네. 이게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는 패스하고 저는 다른 박물관을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서 거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저 미나스 동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나스라는 게 키르기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민족 서사시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로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삼국유사, 뭐 삼국사기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미나스인데, 이 키르기스 민족의 정체성, 문화 이런 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동상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키르기스 국기가 엄청 크고 말을 타고 있는 거 보니까 키르기스 민족이 또 약간 유목민? 말과 되게 친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말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슈케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비슈케크의 과거 이름이 소련 시절에는 푸른제였다고 합니다. 미하일 푸른제라고 여기 비슈케크 출신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소련 시절에는 이 비슈케크의 이름이 푸른제였었다고 합니다. 소련 해체 이후에 다시 원래 이름인 비슈케크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소련 시절에 이제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방장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푸른제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한번 가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비슈케크는 그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 다 주변에 몰려 있어가지고 뭐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광장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바로 옆이에요. 건물 외벽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소련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써있네요. 뮤지엄 푸른제라고. 이제 좀 키릴 문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었고, 이게 약간 그 푸른제가 실제로 살았던 그 생가라고 하거든요. 이 생가가 진짜 여기 위치에 있던 거고, 이 자리에 그냥 박물관을 확장해서 지은 것 같아요. 이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나? 이렇게. 와. 여기 식탁도 있네, 식탁. 여기가 이제 집, 침실인 것 같고. Is it Frunze house? Yes. 신기하다. 되게 아담한 데 있을 것 같네. 3층이네, 3층. Can I take a video? Thank you. 땡큐. 뭔가 내부는 이런 식으로 있고, 이름이 푸른제인 것 같은데, 이게 해석은 못해. 근데 뭔가 이분의 약간 일대기 같은 게, 이런 확실히 그 공산당스러운 그런 포스터 같은 것도 있고, 여기 그 소련 군인들이 입던 군복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확실히 여기는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나라 그거랑 다르게 훨씬 두껍네요. 뭐 이런 궤도 같은 것도 있고, 실제로 그때 쓰였던 총 같은데, 배그에 나오는 카고팔 이런 거 같아요. 물론 카고팔은 이제 독일제로 알고 있긴 한데, 또 소련이 이제 총을 그때 당시 잘 만들었었잖아요. 이거는 검, 이거 대포, 이거는 약간 그 아스날의 그 로고 같이 생겼다. 예전에 이 전투했던 그런 건가 봐요. 그림으로만 봐도 살벌하다. 이거는 약간 이동식,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자주포. 잘 보고 나왔는데 비가 옵니다. 근데 박물관 생각보다 재밌었어. 제가 살짝
약간 이 라이트 밀덕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런 무기나 이런 거 보면 재밌더라고. 오해하실까봐 혹시 이런 말 드리는데 절대 뭐 공산주의를 선호한다거나 뭐 그런 사상에 취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무기나 뭐 이런 탱크 소련 시절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가 위에다가 그렇게 박물관을 지었다는 게 또 신기하긴 하네요. 비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앞에 무슨 건물이 있는데 저 마크를 보니까 무슨 군사시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네. 비가 엄청 오네 갑자기. 보이시려나? 여기 무슨 공원인데 레닌 동상이 있어요. 아니 왜 자꾸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 이게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좋은 역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일제강점기처럼. 근데 이렇게 동상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그때 치욕을 잊지 말자 막 이런 건가? 또 제가 찾아보니까 비슈케크의 행정구역이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지명이 다 이제 옛날 소련 시절에 이제 유래된 지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레닌 중가, 레닌 구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키르기스 사람들도 명칭을 바꾸자 하는 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말한 그런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거리를 거니면서 느끼는 거는 실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도시가 정비가 그래도 잘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도 소나타, 저기도 소나타. 한국차가 참 많습니다. 비슈케크를 제가 반나절 정도 돌아다녀 보니까 구소련이었던 나라랑 좀 비슷해서 그런지 알마티랑 느낌이 막 크게 다르진 않네요. 약간 알마티가 서울이면 여기는 경기도 수원? 살짝 그런 느낌?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 사실 근데 여기 키르기스탄이 1인당 GDP로 따지면 카자흐스탄과 굉장히 큰 격차가 있는 나라거든요. 제가 카자흐스탄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꽤 잘 사는 나라더라고요. 1인당 GDP로 따지면 52 언저리에 있는 그런 국가인데 키르기스탄은 1인당 GDP로 따지면 136인가? 굉장히 소득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원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여기 또 있네, 택시 부활 K5. 물론 차량이나 이런 건 여기가 좀 노후화되어 있긴 한데 수도라서 그런지 정비가 되게 잘 돼 있네요. 근데 여기도 물가가 제가 저렴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물가가 막 그렇게까지 저렴하진 않습니다. 아까 먹었던 그 베시베르막이 콜라까지 하나 더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1인당 GDP 수준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가 약 35,000달러 정도 되고, 여기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GDP가 2,50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랑 14배가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음식 값은 그렇게까지 싸진 않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여기 사람들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도 느낀 거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물가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도 선진국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랑 물가 수준이 얼추 비슷해요. 한 우리나라의 80% 정도? 제가 이번에 여행 와서 느낀 거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다른 나라도 가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 레닌 동상 바로 옆에 또 무슨 놀이공원이 있어요. 바로 시내 놀이공원이 있냐? 이따가 이거 타야지, 대관람차. 약간 여기는 입장료는 따로 없고 그냥 하나씩 돈 내고 타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 아무런 제재가 없었어요. 뭐 딱히 탈 건 없어서 대관람차나 한번 타야겠어. 이게 그나마 좀 스케일도 크고, 역시 놀이공원은 대관람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특징이 이 높은 데 올라오면 이렇게 산맥이, 설산이 항상 보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아까 봤던 저 알라토 광장 그리고 미나스 동상 다 보이네요. 근데 여기 확실히 올라와서 보니까 건물들이랑 이런 게 뭔가 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전체적인 도시 풍경은 이런 느낌. 비슈케크. 그럼 이런 건물들 보면 참 유럽 같기도 하죠. 이게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인가? 어딜 가나 이렇게 공원이 많습니다. 목말라가지고 좀 뭘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좋아 보이는데 엔트. 여기 앉아서 좀 뭐 좀 마셔야겠다. 여기 보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220솜, 3,500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잔이 3,500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물가가 싸진 않다니까. 알마티에서 스벅 그란데 아가 3,5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거기랑 비슷해. 근데 여기가 소득 수준은 훨씬 낮단 말이죠. 여기는 물가가 좀 되게 비싼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3,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는 맛있다. 4,000원 나왔습니다.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 나라 월급이, 평균 월급이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면은 너무
비싸지 않나 싶긴 한데 좀 물가가 후덜덜하네요. 해가 예쁘게 지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을 든든하게 먹어서 그런지 저녁은 대충 마트에서 사서 먹는 걸로. 이 빵이 700원. 엄청 싸다. 이 수박 반 통이 1,200원. 엄청나게 싸죠? 확실히 과일이 여기가 싸. 이 콜라가 있어야 물가 체크하기 좋은데 여기 콜라는 없고 유사 콜라 이게 900원 정도. 한타 쬐끄만 게 1,100원. 이 불닭 조그만 게 2,000원. 좀 수입품이라서 라면은 비싸네요.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공산품은 좀 비싸. 이 헤드앤숄더 이거 저 조그만 게 4,700원. 이거는 한국보다도 더 비싸죠. 반면에 이 계란 10개에 1,900원 정도. 이런 거는 또 엄청 싸죠. 물가가 약간 천지 차이야. 초코 케이크 맛있어서 이거 하나 먹어요. 네, 저는 숙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반나절 정도 이 키르기스 공화국의 수도 비슈케크를 탐방해 봤는데 느낀 점을 정리해보자면 생각보다 물가가 비쌌다. 그리고 생각보다 도시가 깔끔했다. 그리고 알마티가 서울 같은 느낌이면 여기는 경기도의 어떤 중규모 도시 그 정도의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키르기스스탄에 온 목적이죠. 대자연을 한번 탐방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